서울법학원에서 조교를 하시면서 2년차로 합격한 우리 31기 합격생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감정평가사 31기 합격생인 고민정입니다. 저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GS 조교를 하면서 약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정님도 2차 선행학습이 없었나요? 네, 저는 그냥 1차를 쭉 하고 합격한 뒤에 2차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1차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합격 후에 2차 기본 강의 듣고 이제 다음에 합격한 그런 케이스신 거예요? 네, 네. 사실 요즘 제가 미는 게 있는데 2차부터 선행학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분들 다 선행학습을 안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 선행학습? 저는 아직도 후회하는 게 선행학습을 할 거리라고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 동안 그냥 그때 2차 강의 하나라도 더 들으시는 걸 진짜 그렇죠.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1년 6개월 만에 네. 2차 공부를 다 끝내기 쉽지 않죠. 네, 이게 한 번 강의를 들을 때랑 2번 강의를 들을 때 완전 다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시작할 때는 2차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좀 편해집니다. 네네. 제가 2차 과목을 팔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제가 겪어본 저도 경험이니까 잘 들어주시고. 자, 그러면 어쨌건 2년 차시니까 네. 2년 차로서 공부 방법 사실 어떻게 보면 2년 차 합격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이 다들 되게 궁금할 거예요. 물론 합격생들마다 공부 방법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본인만의 2차 공부 방법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교재는 어떤 걸 좀 봤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실무는 그냥 유도훈 선생님 교재를 쭉 따라갔고요. 이론은 지호 선생님의 교재를 쭉 따라갔는데 막판에 타 강사님의 기출문제집만 추가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김기용의 행정법, 박승호의 개별법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교재는 이제 그 정도 이제 보셨던 거고요. 네. 그러면 공부 비중은 좀 시기별로 좀 어떻게 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반 이제 말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좀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3월부터 첫 2차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실무 70%, 법규 20%, 이론 10%를 공부했고요. 일단 아침에 9시쯤에 와서 실무 스터디를 하고 점심을 먹고 4, 5시까지 실무 복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본 강의 듣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는 이론이나 법규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먹고 기본 강의를 들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실무가 이제 역시 비중이 좀 높고 네. 법규랑 이론은 이제 조금씩 같이 서브하는 그런 형태였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죠. 공부 그죠. 패턴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2차 시험이 끝났잖아요. 네. 초시 때. 네. 그거 끝나서 이제 공부는 또 어떤 식으로 비중을 잡으셨어요? 저는 1월부터 그 2차 시험 직후부터 12월까지는 실무 50%, 법규 40%, 이론 10%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무의 비중은 조금 낮추고 네. 역시나 법규의 비중을 올리면서 이론은 그대로 갔죠. 사실 다들 이론을 그렇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똥줄 탄다고. 네. 아무튼 뭐 이때부터는 뭐 이론은 그래도 뭐 한 게 있어요? 이론은 그때부터 계속 정의 암기하고 목차를 암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기본 교재 보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정의를 암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론이 사실은 답안에 있어서의 시작은 의랑 정의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거네요. 그러면 이제 1월부터 이제 5월까지 또 공부는 어떤 식으로? 그때는 실무 40%, 법규 20%, 이때부터 약간 지호 선생님 말씀대로 똥줄이 타기 시작해서 이론 20% 비중을 조금 높였고요. 그리고 실무는 아침에 스터디를 계속했고 법규는 개별법 문제풀이를 시작했고 이론은 이제 기출 문제풀이를 시작했어요. 기출 문제를 좀 네. 많이 보신 거예요? 기출은 주로 뭐 어떤 내용을 본 거예요? 저는 일단 기출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답지랑 다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어도 1월부터는 사실은 연초가 네. 바뀌면 이론 공부는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게 맞고 네. 또 그런 공부를 하실 때 기출을 좀 같이 봐두시는 게 아무래도 향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가 되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기출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사실 뭐 강사들이 만드는 문제는 진짜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기출이 진짜 맞아요. 중요하다.
좀 명심했으면 되게 좋은 네. 거예요. 이론은 진짜 기출이 정답인 것 같아요. 뭐 실무나 법과 마찬가지예요.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기출. 맞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6월부터 9월까지는 비중이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저는 이때는 이론 점수가 너무 그 스터디에서 너무 낮게 나와서 이때 실무는 20%, 법규는 40%, 이론도 40% 이렇게 비중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규랑 이제 이론이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가는 네.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패턴이에요. 실무는 이제 줄이면서 어차피 그 실무라는 건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한 거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이때는 돌이킬 수 없다고 더 생각했기 이상 늘지 때문에 않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실무를 많이 하면 늘 것 같지 안 늘어요. 걔는 그 정도면 했고 이제 결국은 법규랑 이론에서 이제 그동안에 많이 못 해왔으니까 그쪽에 맞아요. 이제 집중을 해줘야 이제 그쪽 점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때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하실 때 제 거만 이제 보신 거예요? 그때는 일단 다른 타 강사 선생님 기출 문제집도 같이 보면서 뭐 각자 교재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비교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되게 공감하는 게 강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만든 그 예시 답안이라는 게 각자의 관점에 따라 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게 되면 제가 만들었던 그런 교재에서의 목차나 내용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엔 좀 납득하기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또 다양한 관점이 좀 부족해지니까 타 강사의 교재를 본다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잘하셨던 것 같고, 그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하루에 뭐 마무리 이런 것들을 별도로 또 하신 게 있어요? 네, 저는 무조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그 전체 복습을 했었는데 세 과목 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세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A4 용지를 3등분 해가지고 실무, 이론, 법규 순서로 그날 배운 것에 대해서 백지 복습을 해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외우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짚고 이제 마무리를 했죠.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자기 전에 이런 마무리 같은 걸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 전에는 좀 편안하게 자고 싶어서 그죠? 자기 전에는 항상 씻고 TV 좀 보다가 잤는데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한번 그날 했었던 거를 정리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잘 이해됐던 것도 있고 잘 암기됐던 것도 있는 반면에 아직도 여전히 의문인 애들도 있고 별된 애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도 나중에 또 보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이제 그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이런 과정을 말씀하신 대로 백지 같은 거 하나 펼쳐 놓으시고 한번 글로 이제 저렇게 써보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질문은 첫 2차 시험 네. 보셨을 때 초시 때 그 2차 시험 점수 이게 좀 궁금한데 아. 어땠어요? 과목별로? 저는 첫 2차 시험에서 실무는 45점으로 과락을 넘겼고 실무 굉장히 잘했네. 네. 아무래도 실무 천재 실무. 그리고 이론은 30점대, 29 이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규는 문제 하나만 풀어서 10점을 맞았어요. 법규 한 문제 풀어서 10점 받았다는 얘기는 그 문제 그래도 잘 풀었다는 얘기네요. 제가 그 행정법만 파고 들어가서 그 행정법 문제가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썼더니 10점은 주셨어요. 그게 몇 번 문제를 풀었어요? 3번 문제를 그럼 풀었어요. 20점짜리가 10점 맞은 거예요? 네네. 그럼 50%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운이 좋게도. 그럼 여기서 좀 느낀 게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그냥 법규는 진짜 외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자, 그러니까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과목별로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좀 약간 방향성은 딱 잡혔던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재능도 발견을 한 거예요. 나 실무를 좀 하는구나. 이론을. 뭐 그러네요. 저도 뭐 사실은 이론은 꽈락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공부했는데.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실 부분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일단 실무는 그냥 초시에도 꽈락을 넘겼고 법규도 외우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이론은 진짜 감이 안 오는 그런 과목이어서 너무 어려웠어요, 저한테. 사실 저도 아직까지 감을 못 잡겠어요. 이론이 너무 어려워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과연 이 수험생들을 어디까지 내가 가르쳐줘야 되느냐.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게 강사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까지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진짜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이론 같아요. 하면서 뭐 느꼈던 거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었다? 저는 이론은 목차랑 목차를 연결하고 키워드와 키워드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어려워.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거지? 얘네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라는 정말 거기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래요. 말은 이제 강의할 때 야, 이런 것들을 전체 맥락도 보고 연결도 해보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막상 저보고 하라면 저도 못해요. 어려워요. 충분히 이론이란 과목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진짜 어려운 과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쨌건 이론도 좀 많이 평소에 좀 챙겨 두셔야 나중에 큰 콜 안 다친다는 걸 좀 진짜 알고 계시면 공감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올해 시험도 사실은 제가 좀 보니까 네. 그 생동차이신 분들이랑 2년차 분들이 좀 많이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런 근데 것 같아요. 간혹들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과연 이게 2년차로 2년 만에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네요. 저는 떨어졌어요. 저는 떨어졌는데 사실 저는 붙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돌아가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이 과연 붙을 만한 시험인지 해본 경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저도 공부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친구들이랑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아, 이게 진짜 해서 되는 시험 맞아? 이게 2년 해서 되는 시험 맞아? 라고 했는데 저의 초시 때 점수랑 지금 현재 점수를 보면 열심히 하시면 진짜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게 결국은 못할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네. 2년 안에 못 붙을 시험은 아닌 건데 그만큼 붙으려고 노력도 되게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표는 일단 저는 2년차로 잡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연차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힘들어요, 사실. 불확실하잖아요, 더. 그죠. 초조해지고. 그래서 사실 제일 겁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2년차 때가 사실 합격이 제일 좋은데요. 맞아요. 아무튼 2년차 많이 붙고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혹시 주의해야 될 거? 일단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스터디 점수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냥 그 스터디 점수라는 게 물론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이게 한번 스터디 점수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기 자신이 그렇죠. 너무 초조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지 스터디 등수나 점수를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 네. 무시하시면 안 되지만 왜냐면 이게 2차 시험에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근주에 공부했던 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나와서 스터디하고 네. 거기서 받는 점수랑 등수가 결국 어떻게 보면 근주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평가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긴 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그러니까 말라는 막 거잖아요. 점수를 받고 나서 내가 이 시험에서 이 점수를 받았으면 나는 탈락이야. 이런 그런 건 생각은 진짜 하시지 오바예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되게 이 스터디 등수랑 점수에 되게 집착을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2년차 때 전주에 예를 들어 1등을 했어. 근데 이번 주에 2등이나 3등이나 밀리면 막 열폭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아, 내가 왜 떨어졌지? 다음 주엔 다시 1등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근데 그거를 스트레스로 받지는 않았어요. 그냥 차라리 그냥 이건 내가 다시 공부를 좀 더 해야겠구나 이런 걸로 한 것이지 스트레스로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았거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자꾸 점수가 안 나온다. 말씀하신 대로 난 내년에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진짜 안 좋은 진짜 것 안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실제 뭐 그러면 등수는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스터디에서? 사기 때 사기 때 기준으로 하면 한 70등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70등 정도면 몇 페이지? 2페이지 초에서 2페이지 반? 이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합격을 하는군요. 그래도 운이 좋게 합격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첫 페이지 드는 거에 굉장히 집착했어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페이지인데도 합격을 합니다. 맞아요.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스터디 점수와 등수는 뭐 그래도 조금 위치하긴 하기에 참고는 하되 거기에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는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실 말씀 또 있으세요 혹시? 네, 그리고 그 시험장 가셔서 너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시험장에 갔을 때는 감독관님들이 그 세 과목 모두 파쇄 확인을 못하게 했거든요. 원래 문제 파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감독관님이 자신이 확인을 다 했다고 확인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시험이 딱 시작하고 나서 문제집을 딱 폈는데 그래서 실무를 4번을 처음으로 풀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거의 꽈랑을 맞은 거예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절대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시험 당일날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본인은 이제 파쇄를 원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보통 누가 그 파쇄가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거 확인은 보통 안 해요. 맞아요. 왜냐면 그건 정말 재수없게 더럽게 운이 없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 하는 것들이 문제를 보는 거죠. 그죠. 문제 확인해서 목차 그런 시간이 조금 있거든요. 생각해보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파쇄하기는 그렇게 쓰는데 저는 좀 특이했었어요. 저는 제가 문제는 문제가 없었는데 답안지를 봤는데 네. 답안지 안에 모기가 들어가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하필 얘가 내 답안지 들어가서 죽었냐. 그게 어떻게 보면 제 2년차의 결과를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예고를 하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 찝찝함이 이어져 갖고 제가 사실은 핑계면 핑계지만 타이머도 늦게 누르고 답안지 중간에 교체하고 그래서 사실 떨어졌어요. 이게 당황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정신 차려야 되고 맞아요. 시험장 가서는 멘탈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과목이 3과목 다 그렇겠지만 2년차한테 이론이란 과목은 어때요? 이거 죄송한데 제가 이론을 강의하는 강사다 보니까 되게 궁금해요. 이론이란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론이란 과목은 미지수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근데 이론이란 과목이 굉장히 신기한 게 이게 처음엔 잘 모르겠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진짜 하는 깨달음이 와요. 그게 맞아. 그 말로 형용할 순 없지만 하는 깨달음이 온 뒤에는 스터디 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로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다가 네. 결국 이제 뭔가 자기도 모르게 깨달은 게 오면 쫙 올라가서 여기 이제 유지해 주는 건데 계속 유지하다가 그 역할을 해줬던 게 기출문제. 네. 맞아요. 사실 기출문제집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결국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진짜 잘 잡아주는 게 기출이거든요. 민정님처럼 그렇게 기출이 이제 딱 하고 나서 이제 그게 딱 잡혔다라는 네.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출문제집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일단 기출문제집을 하루에 1회차를 꼭 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 100점이잖아요. 네. 100점을 풀고 내 답지랑 지호 선생님 답지랑 타 강사분의 교재를 계속 비교해 가면서 내가 틀린 점이 무엇이고 내가 다른 관점이 무엇이고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목차도 잡고 문제 분석도 하고 실제 답안지까지 작성해보고 네. 그리고 해설도 좀 비교해보고. 네. 그러면 간혹 저한테 물어본 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기본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러면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진짜 올해 1월부터 시험 보기 1개월 전까지 계속 기출만 찾고 있었어요. 진짜 기출만. 사실 기출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공부한다 그러면 되게 반대를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기출이 있는 내용이 결국 사실 기본 교재도 다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출만 얼추 정말 내가 다 이해를 했고 잘하면 4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 시험이 40점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론이. 그리고 사실 기출 중심으로만 공부를 하면 체계라는 것 자체가 잡히진 않아요. 그냥 그 문제 중심의 공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방법이 합격을 하셨으니까 뭘 할 수는 없는데 썩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뭐 합격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네. 방법이라는 걸 좀 참고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출이다. 맞아요. 그쵸? 기출이다. 진짜. 기출이 진짜 중요하다. 네, 그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흔들 일이 많아요. 자기가 흔들릴 일이 많아요. 뭐 옆에서도 흔들고. 네,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흔들고. 흔들릴 수도 있고 옆 친구 공부하는 거 보면서도 진짜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럴 때는 자기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자기 공부 방법이 맞고 이렇게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말 그대로 본인에 대한 믿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2년차 때 제 자신에 대한 좀 믿음이 약간 약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학원에서 성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약간 믿음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결국 이제 시험장에 연결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는 잘 집어주시는 것 같고 결국 이제 한마디죠. 근자감. 네, 근거 없는 자신감. 2년차가 합격을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근자감. 근거 없는 맞아요. 자신감. 그냥.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이렇게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합격할 수 있어요. 조교하면서. 맞아요. 할수 조교에 있습니다. 지원을 하셔서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